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중국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이요,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실 미중 정상회담을 했던 직후에는 사이가 아주 좋았던 걸로 보였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죠.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준 것은 감사하지만 그 효과는 없었다. 나는 최소한 중국이 노력했다는 건 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트위터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당시에 저희가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자 중국을 인신매매 국가 최하위 등급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Because it has not taken serious steps to end its own complicity in trafficking, including forced laborers from North Korea that are located in China. 자, 북한의 인권 문제야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갑자기 언급하면서 그것도 최하위 등급으로 강등시킨 미국의 이 입장,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감정이 안 좋은 건가요?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미중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네. 그런데 불만이 있습니다.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썼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좀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기조였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가장 싫어합니다. 인권 문제. 중국이 1970년대에 미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사회로 나온 뒤에 끊임없이 미국한테 당했던 게 바로 인권 문제예요. 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그 트라우마가 있는 인권 문제를 다시 꺼내서 중국을 자극하는 거는 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지금 북한 문제도 관련이 있는 거죠. 북한을 네. 좀 더 다뤄달라 하는 불만의 표시가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하 국장님, 예. 이 3등급 인신매매 국가 지정 3등급이면 북한, 러시아하고 같은 등급이라면서요. 이 정도면은 어떤 제재를 받거나 뭐 이런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건가요? 예, 제재를 받는 건 뭐 크게 큰 제재라기보다는 좀 소소한 제재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세계은행 이런 데서 인도적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비인도적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네. 또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이런 데 참여가 금지된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만 가지고 사실은 큰 제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나 미국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 너네 인신매매 가장 최하 등급의 나라다. 그래서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어떤 중국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다른 데에 가가지고 미국한테 협조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압박, 어떤 수단으로 쓰겠다. 이런 거죠. 네. 자, 이런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요, 이런 말을 했네요. 인신매매 범죄 척결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이룩한 성과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국내법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 척결 업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결연히 반대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국내에 대해서 좀 참견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을 꼭 사람을 뭐 사고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동 같은 경우에 몰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장기 적출을 위해서 또 몰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 자체, 네. 이게 그리고 적어도 지금 현재는 미국과 더불어서 G2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네. 미국하고 달리 완전히 러시아, 북한, 이란, 콩고 이런 나라하고 같이 비교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크게 반발을 하는 거죠.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가 있는 것들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노동자 문제죠. 북한 네.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중국에 고용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실태에서 일을 시키고 돈은 또 북한 정부가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탈북자들이 넘어가면은 중국 공안에 잡히죠. 그러면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은 굉장히 고문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중국은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북한의 여성들은 건너오면 실제로 인신매매가 됩니다. 아. 굉장히 싼 가격에 중국 남자들한테 팔려가죠. 아하. 그런 여러 가지
인권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네. 그런데 미국이요,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인신매매 이 최저 등급 국가로 지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 보복도 나서는 것 같아요. 철강 분야에 대해서 지금 칼을 댄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중국과의 무역에서 철강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최근에 여러 차례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경제 카드 아니겠습니까? 네. 무역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철강인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그 국제 철강 산업을 보면요. 저도 이번에 보고 놀랐는데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일본이나 한국의 철강 회사를 제치고 거의 지금 뭐 1등부터 10등까지를 거의 싹쓸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철강 산업이 중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산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네. 북한 문제 좀 풀어라. 네. 또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런 수단으로 네. 철강 산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미국의 철강 회사가 미국은 모든 산업에서 제조업에서 1등을 하려면 철강 회사가 가장 좋아야 돼요. 네. 그걸 오랫동안 미국은 1등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한 뭐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와서는 전체 세계의 철강 회사 한 10위까지 꽂아라.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대부분이 중국이 가장 많아요. 중국이 6개나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 2개, 한국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유럽 겁니다. 네. 미국 아예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있는 철강 회사들은 대부분이 감원을 20, 30%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철강 산업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산에 있는 그 제품들은 우리나라 제품들은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든지 중국하고 한번 가격 비교를 하면 한 서너 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중국이 전체적으로 세계 우리나라 전체 이제 철강 생산이 한 16억 톤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8억 톤을 중국에 생산합니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그 중에 7억 톤은 자기들이 쓰고 1억 톤을 전 세계로 수출해요. 그분이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싸게 오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 산업이 지금 현재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물리려고 그게 작게가 아니고 네. 무슨 뭐 몇십 프로가 아니고 500% 이렇게 물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가지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동아일보 국제부장 신석호 부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임 실장이 너무 심하게 계속 우셔서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네티즌들 인터넷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너무 많이 웃은 거 아니냐. 뭐가 저렇게 기분이 좋을까.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일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윤 기자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직한 성격인 것 네. 같아요. 보통 이렇게 상사가 떠날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 네. 실은 뭐 부하 직원이 있을까요? 네. 아무리 상사가 뭐 좋은 상사고 네. 뭐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상사라고 하더라도 이 상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좀 굉장히 이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박수윤 기자도 부장 휴가 가면 저런 표정을 짓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상사가 그런데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최대한 편안히 갔다 오시라라고 하면서도 좀 약간 그렇게까지 웃는 모습을 잘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네. 아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웃음이 아마 감춰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네. 예, 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꼭 저 사진 아니고도 네. 다른 때도 보면 웃는 모습이 거의 저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저 정도로 크게 웃는 사진은 별로 뭐 없다고 하던데. 예. 저
그래서 이제 저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 좋았던 왜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없어졌으니까 자기 혼자 수석 보좌관이어도 직접 자기가 주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네티즌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표정을 분석하는 인터넷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으로 임종석 실장의 사진을 한번 분석을 했더니 분노 거의 0에 가깝고 두려움 0이고요. 행복 지수가 9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이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이구나. 이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려서 오늘 온종일 여기저기서 회자가 됐던 그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자, 하정대 의원 그렇고 손소 변호사는 네. 위에 상사가 어디 휴가 가거나 그러면은 저런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사실 저는 제가 그 법무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 네. 상사는 없는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이 표정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 제가 방송하러 방송국 떠나는데 제 네. 밑에 변호사들이 이 표정을 짓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그 표정의 의미를 오늘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최근에 청와대 감금설에 휩싸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이틀 같은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서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청와대에서 일하느라고 밤샌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각종 일정에 비서실장이 거의 다 배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서 그렇게 이제 일정 자체도 굉장히 바쁘고 그런데 네티즌들이 보니까 어느 날 같은 양복에 같은 넥타이를 며칠 동안 메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임종석 청와대 감금설 이런 얘기가 퍼졌는데 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의 저 웃음은 상사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이 최근에 청와대 오늘 점심 때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서울시 이 출신들이 많이 청와대로 진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어떤 인맥군의 진출 중심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다라고 네. 해서 최근에 어떤 청와대의 권력 지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가장 이른바 파워풀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업무량이 지금 너무 많아서 임 실장이 지금 한포진 이런 병에 걸렸었다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상포진 아니냐 이랬었는데 네네. 근데 그건 아니고 한포진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건 그렇게 심한 적은 아닌 것 같고요. 워낙 그것도 면역이 떨어지면 걸리는 병이라고 그러던데.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네. 면역력이 좀 약해지고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그만큼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한다. 네. 그런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일단 대통령이 순방에 나섰으니까 지금 모든 실무는 임종석 실장이 모두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네. 비서실장, 총리도 열심히 이제 챙겨야 되지만 그렇게 챙겨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비상 상황, 돌발 상황,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잖아요. 그럼 어디 폭우가 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디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24시간 챙기는데 집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네요. 책임지고 챙겨야 될 일이 오히려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상황을 챙기는 건 배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안에 그 휴가를 다 쓰겠다. 그러니까 방미 기간 끝나고 나서 올해 안에 무조건 다 쓰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임종석 실장도 휴가를 다 쓰게 될지 그거는 대통령에 따라서 달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어떤 마음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후보 기간에 그 신분에서 이런 말도 했죠.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먼저 휴가를 다 사용함으로써 청와대 직원이나 기타 이제 공무원들이 휴가를 다 쓰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휴가지나 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차 휴가 다 쓰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휴가가 며칠이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거든요. 하지만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에 총 21일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공무원으로 네. 국회의원 기간까지 합하면 6년 이상이기 때문에 21일의 연차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임종석 실장도 21일 다 쓸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너무 무거운 얘기여서 재미있는 좀 가벼운 얘기로 하나 살펴보고 이런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건가요? 예, 제재를 받는 건 크게 큰 제재라기보다는 좀 소소한 제재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세계은행 이런 데서 인도적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비인도적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네. 또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이런 데 참여가 금지되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만 가지고 사실은 큰 제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나 미국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 너네 인신매매 가장 최하 등급의 나라다. 그래서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어떤 중국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떨어뜨려버리는 이미지를 거군요.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다른 데에 가가지고 미국한테 협조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압박, 어떤 수단으로 쓰겠다. 이런 거죠. 네. 자, 이런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요, 이런 말을 했네요. 인신매매 범죄 척결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이룩한 성과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국내법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 척결 업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결연히 반대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국내에 대해서 좀 참견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중국이 문제가 아닌데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갑자기 언급하면서 그것도 최하위 등급으로 강등시킨 미국의 이 입장.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감정이 안 좋은 건가요?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미중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네. 그런데 불만이 있습니다.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썼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좀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기조였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가장 싫어합니다. 인권 문제. 중국이 1970년대에 미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사회로 나온 뒤에 끊임없이 미국한테 당했던 게 바로 인권 문제예요. 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그 트라우마가 있는 인권 문제를 다시 꺼내서 중국을 자극하는 거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지금 북한 문제도 관련이 있는 거죠. 북한을 네. 좀 더 다뤄달라 하는 불만의 표시가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하 국장님, 예. 이 3등급 인신 매매 국가 지정 3등급이면 북한, 러시아하고 같은 등급이라면서요. 이 정도면은 어떤 제재를 받거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을 꼭 사람을 사고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동 같은 경우에 네. 아동 같은 경우에는 몰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장기 적출을 위해서 또 몰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 자체 네. 이게 그리고 적어도 지금 현재는 미국과 더불어서 G2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네. 미국하고 달리 완전히 러시아, 북한, 이란, 콩고 이런 나라하고 같이 비교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크게 반발을 하는 거죠.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가 있는 것들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노동자 문제죠. 북한 네.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중국에 고용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실태에서 일을 시키고 돈은 또 북한 정부가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탈북자들이 넘어가면은 중국 공안에 잡히죠. 그러면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은 굉장히 고문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중국은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북한의 여성들은 건너오면 실제로 인신매매가 됩니다. 아. 굉장히 싼 가격에 중국 남자들한테 팔려가죠. 아하. 그런 여러 가지 인권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중국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이요,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실 미중 정상회담을 했던 직후에는 사이가 아주 좋았던 걸로 보였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죠.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준 것은 감사하지만 그 효과는 없었다. 나는 최소한 중국이 노력했다는 건 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트위터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당시에 저희가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자 중국을 인신매매 국가 최하위 등급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Because it has not taken serious steps to end its own complicity in trafficking, including forced laborers from North Korea that are located in China. 자, 북한의 인권 문제야 뭐 하루 이틀 네. 그런데 미국이요,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인신매매 이 최저 등급 국가로 지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 보복도 나서는 것 같아요. 철강 분야에 대해서 지금 칼을 댄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중국과의 무역에서 철강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최근에 여러 차례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경제 카드 아니겠습니까? 네. 무역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철강인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그 국제 철강 산업을 보면요. 저도 이번에 보고 놀랐는데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일본이나 한국의 철강 회사를 제치고 거의 지금 뭐 1등부터 10등까지를 거의 싹쓸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철강 산업이 중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산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네. 북한 문제 좀 풀어라. 네. 또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런 수단으로 네. 철강 산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4, 50년